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민주당 토론에서 이낙연은 이재명에게 이렇게 발언합니다. 어찌되었건 1,100배가 넘는 이익을 봤다는 것이 국민들께 납득이 안 되고 있습니다. 후보님 법학 공부하셨죠? 1억짜리 자본금 회사가 500억 투자받아서 250억 남겼으면 50% 이익입니까? 아니면 투자 1억에 대해서 250배입니까? 라고 발언합니다. 자, 이에 대해 열린공감TV의 김두율 기자는 이렇게 밝혔지요. 출자금 5천만 원으로 개발사업에 참여한 신생업체 화천대유는 3년간 577억 원이라는 배당 수익을 올렸습니다. 워렌 버핏도 울고 갈 투자의 신입니다. 국힘당 원내대표 김기현의 주장이다. 화천대유와 성남시와의 유착관계를 의심하면서 말하고 있는 주장이다. 동바리들은 국힘당의 논리를 받아서 자본금 5천만 원 출자해서 577억 원의 배당 수익을 올렸으니 11만 4천%의 투자 수익률을 올렸다고 선동하는 중이다. 그냥 1140배 수익률을 올렸다고 해도 되는데 굳이 11만 4천%라고 하는 것도 부풀려 보이게 하려는 수단이다. 하여간 잔머리들은 겁나게 좋다. 화천대유 초기 자본금 5천만 원, 화천대유 초기 투자금 350억, 대출 7천억. 기본적으로 화천대유는 350억이라는 초기 리스크를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다. 때문에 11만 4천%의 투자 수익률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대충 160% 정도의 수익률을 올렸다고 하는 것이 맞다. 160%의 수익률도 높지만 11만 4천%와는 너무 큰 차이가 나지 않는가. 그러니까 동바리들 주장은 1140배 수익률을 났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1.62배 정도 난 것이다. 이건 악의적인 선동에 불과하다. 성남시는 25억을 투자해서 5,500억 원의 수익을 냈다. 모두 공공환수를 한 셈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일절 아무 말도 없고 심지어 이낙연 후보에게 직접 공공환수를 한 적이 있냐고 물으니 대답하기 싫다고 회피했다. 전남도지사 시절 농진청 이야기나 좀 해명해 보시라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화천대유의 주주, 직원, 돈의 흐름에 대해 검찰 혹은 경찰이 조사하는 것에 찬성한다. 왜냐하면 화천대유의 구성원들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이미 등장한 인물만 하더라도 곽상도, 원유철, 박용수 등이 나왔다. 전형적인 국힘당 게이트의 조짐이 보인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관련한 조사에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심지어 자신이 부당한 돈을 받았다면 모든 공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낙연 후보 측과 동바리들은 이재명 지사가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뭘 밝혀야 한다는 것인가? 수사당국이 밝혀야 하는데 말이다. 이재명 지사가 화천대유를 고소 고발이라도 하란 말인가? 국힘당도 하지 않고 이낙연도 하지 않는 고발을 하라는 말인가? 동바리들은 기본적인 산수를 우선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이 사안이 의심스러우면 직접 고발을 해라. 동과 동바리들의 관계는 동이 우선이다. 동의 악취는 동바리를 모이도록 한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새삼 다짐하게 된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최백은 교수 역시 이렇게 밝혔지요. 대장동 별곡으로 가짜뉴스 생산하는 사람들의 뒤틀린 심보. 그동안 이재명 후보 캠프 등 여러 곳에서 설명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명약 관화한 것을 외면하고 헛소리를 계속하는 것은 가짜뉴스 제작 혹은 가짜뉴스에 편승해서 마타도어를 하겠다는 심보로밖에 볼 수 없다. 3대 원칙에 기초한 민간 자금 조달 추진. 첫째, 부정부패 소지 없을 것. 둘째, 사업 주체 등 분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 셋째, 성남시가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 것. 3대 원칙을 지키며 사전에 성남시 귀속이익을 확정하고 그중 제일 이익이 많이 제시하는 사업자를 선택. 성남시는 당시 부동산 경기로는 사업자는 약 1,800억 원, 성남시는 약 4,600억 원의 이익을 남을 것으로 예측. 3대 원칙대로 성남시는 사업의 성패와 무관하게 그만큼의 이익을 사업자로부터 무조건 환수하기로 확약. 그러다 부동산 경기가 호전되자 성남시는 사업자에게 920억 원을 추가 부담할 것을 요구. 지자체에서 이런 방식으로 수익을 회수한 사례가 있으면 제시해볼 것. 수익률이 수천 배? 회계에 회자도 모르는 무지를 뽐내기. 화천대유를 포함 7곳 투자금의 합계 3억 5천만 원에 불과. 3억 5천만 원은 자본금, 즉 2009년 이전 상법상 회사 설립을 위한 최저 자본금은 5천만 원,
6년간 받아간 배당금이 3,600억 원이니 1000배의 수익률이 아니냐? 심지어 화천대유만 기준으로 해서 11만 % 수익률 아니냐? 수익률을 이렇게 계산하는 인간들은 정말 무식하거나 악마들.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제외한 토지 매입비, 차입금, 토지 조사비 등은 투자금이 아니고 뭐라고 부르나? 총 투입한 돈이 약 1조 5천억 원. 그렇다면 3,600억 원 나누기 1조 5천억 원은 24%. 그것도 6년간 회수했으니 연 수익률은? 한가위를 맞이하여 평화 가득한 마음씨를 가지시길. 그것이 건강의 지름길.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이낙연 측이 여러 번 강조한 1100배 수익은 거짓이다 이겁니다. 투자금 350억 원에서 577억 원을 배당받았으니 약 1.6배 수익이 난 것이며 굳이 어떻게든 크다는 것을 강조하기에 단위를 퍼센트로 바꿔 0을 2개나 붙여 11만 %라는 수치를 만들었다 이거지요. 자,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성남시의 수익률은 얼마가 되는 것일까요? 25억 원으로 5,500억 원을 벌었으니 수익률은 약 220배이자 22,000%입니다. 더군다나 그 25억조차도 성남시로 회수했지요. 한국일보의 보도에서 화천대유 대표는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자기들은 절대 손해 안 보고 사업이 망하든 흥하든 원하는 수익을 다 뽑아가는 구조를 만들어놨다. 배당금 1,822억 원 전액에 1공단 공원 조성비 2,761억 원, 나중에 추가로 920억 원 상당의 도시기반 시설도 기부 체납받았다. 이재명 시장이 5,500억 원의 공공이익금을 기속시킨 모범사업이라고 말한 건 바로 이런 의미다. 나중에 성남의 뜰을 청산하면 자본금 25억 원도 모두 돌려받도록 했다. 성남시 입장에선 단 1원도 투자하지 않고 5천억 원이 넘는 이익을 가져간 셈이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정확한 질문은 법학 공부하셨지요가 아니라 초등학교 다녔지요? 라고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캠프는 이낙연을 향해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님은 오해를 풀고 국힘 토건 게이트의 진실을 직시해 주십시오. LH가 포기한 대장동 개발을 성남시가 공영 개발하려면 직접 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성남시에는 그만한 돈이 없으니 결국 지방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새누리당과 싸워가며 공영개발로 돌렸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순순히 지방채 발생을 승인해 줄 리 만무하고 성남도시공사는 신설공사라 공사채 발행도 한도가 있어서 안 됩니다. 결국 성남시나 신설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법률상 제한 등으로 사업자금을 직접 조달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민간 자본을 동원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첫째, 부정부패 소지가 없도록, 둘째, 사업 주체 등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셋째, 성남시가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한 위험을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3대 원칙을 지키며 사전에 성남시 귀속이익을 확정하고 그중 제일 이익을 많이 제시하는 사업자를 선택했습니다. 당시 부동산 경기로는 사업자 약 1,800억 원, 성남시는 약 4,600억 원의 이익이 남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성남시는 사업의 성패와 무관하게 그만큼의 이익을 사업자로부터 무조건 환수하기로 확약했습니다. 그러다 부동산 경기가 호전되자 성남시는 사업자에게 920억 원을 추가로 부담시키며 공산당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당시 법률상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대장동 개발의 핵심은 토건비리족과 야당 국민의힘의 합작품 국힘 토건게이트가 숨어 있었고 이를 막으면서 가진 권한으로 최대치의 공익을 환수한 이재명 스타일 모범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토건비리와 불로소득을 막기 위한 사상 초유의 개혁 정책이었고 성남시는 물론 대한민국 역사에 없는 초과이익 환수의 최초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후보님께서 그 성과를 주목하지 않으시니 안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힘 부패 세력의 마타도어식 주장을 동조한다는 억울한 소리까지 들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공공개발을 결정하는 바람에 이익을 크게 빼앗겨 치명적 피해를 입었던 집단이 어떻게 이재명 후보와 이권을 나눠먹을 관계일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상식에 어긋납니다. 5천만 원 자본금 회사가 1조 5천억 원을 들여
4천억을 남겼으면 수익률이 몇 %입니까? 이낙연 후보께서 자본금과 투자금을 구분 못하시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낙연 후보가 주장하시는 대장동 사업의 과장된 허구의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낙연 후보는 언론이 보도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논리를 펴십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 언론은 이를 폭도의 만행이라고 보도했는데 그게 진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 철학에 의해 판단하고 옳은 일로 가는 것이 개혁이라는 데 동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낙연 후보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개혁 진영이자 민주당 원팀입니다. 부디 오해를 푸시고 국힘 토관 게이트의 본진인 국민의힘에 문제 제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다시는 국힘 토관 게이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데 힘을 모아주십시오.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개발이익 도민환수제에 이어 공공의 이익을 담보하고 민간의 로또식 초과이익을 규제받도록 하는 국민이익환원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국민이 위임한 인허가권을 행사하며 생기는 불로소득의 개발이익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에 이낙연 후보님께서도 반대하실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은 추석입니다. 아무쪼록 가짜뉴스가 말끔히 정화되고 집단지성이 살아나며 우리 삶이 희망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 열린 캠프는 희망 가득한 내일을 만들어가는 민주당 원팀 경선을 이끌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당연 그동안의 행태로 봐서 이낙연은 말로는 모르겠지만 행동은 편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법학 공부하셨지요가 아니라 민주당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방송은 19금으로 과도한 비속어와 욕설이 난무하니 노약자, 임산부, 청소년은 청취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조상호 변호사님 모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뭐 하천대이고 나발이고 제일 많이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들이 떠들어가지고 또 모르는 새끼. 또 모르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시행사하고 시공사가 뭔지, 몰라. 프로젝트 회사가 뭔지, 건설사가 다 그냥 한. 왜 5천만 원을 처음에 시작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민간 개발, 공공 개발이 뭔지, 민간 합동 개발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들이 떠들고 자빠져가지고. 심지어 그 신생회사한테 몰아주냐고 이 같은 소리 나고 있고. 야, 이게 대한민국 기자님 무식한 거지. 유이건이도 멍청한 소리를 했다고. 위근호? 유이건. 유이건. 하루 만에 결정했다고. 야, 이 다시 빨리 했으면 박수 쳐줘야 될 거 아니냐. 로비를 한단 말이야. 어떻게 한 달 했으면은 한 달 늦게 했다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나쁘게만 보려는 거야. 그렇지. 구조 자체를 얘기를 안 하려고. 근데 나는 한편 이런 생각이 들더라. 무식한 것도 무식한 거지만 의도적으로 그걸 하는 거 아니에요? 의도적이지. 자기 언론사에 그 부동산 기자한테 물어보면 다 아는 이야기인데 물어보지도 않고 쓰는 물어보면 될 거지. 수도 있지. 아니 사업자 우선 선정 하루 만에 됐다. 이거 다 공고가 나갔는 거예요. 아직도 경기도 개발공사 가면 그 홈페이지 공고가 그대로 있어. 그래가지고 컨소시엄이 3개 업체가 들어왔단 말이야. 3개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왜 그러면 화천대유가 선정이 됐냐. 이재명이 야 손해 나도 우리한테는 이득 땡겨줘. 이걸 제일 요구했고 나머지는 개발 비용을 거의 세 개 회사가 비슷하게 썼어요. 근데 화천대유만 오케이 돌려주겠다 이득 제일 많이 니네한테. 그래서 그냥 딴 거 볼 것도 없어. 그럼 너 콜. 그래서 이 컨소시엄을 만일 이게 문제가 있었으면 그때 컨소시엄이 산업은행도 들어왔더라고. 하나은행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 나머지 컨소시엄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근데 그래 성남시에 많이 준다니까 갖고 가. 이게 뭐가 문제된다고 그 난리야. 또 모르는 근데 사실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자꾸 화천대유 하는데 원래 이거 입찰 참여 업체들은 하나은행 컨소시엄,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그러니까 다 기존 제도권 금융 중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큰, 특히 메리츠증권은 증권사긴 하지만 이런 어떤 프로젝트 사업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는 회사예요. 메리트가 너무 많아서 메리츠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형을 방송에 못 불러요. 이게 뭐냐고 이게 말이십니까? 이왕 말 나왔으니까 하나하나 따져. 오늘 또 조상호 변호사가 그쪽으로 변호를 많이 한 사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이끌어 왔는데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처음에 이게 공공개발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민간업자들이 우리가 돈을 좀 먹어야 되니까 민간으로 해달라고 로비를 한다고. 그래 몇 명 빵에 가 뇌물 쳐받고. 그리고 이재명이가 당선됐어. 이재명이 딱 보더니 그게 왜 민간이야? 공공으로 돌려. 이랬단 말이야. 네.
그래서 민간 합동을 하는데 오늘 TV에 어떤 놈들이 나와서 또 하는 말이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공공을 하지. 성남에 1조 5천억이 어디 있냐 성남에. 이게 지금 자꾸 1조 5천억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 빼놓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 5천만 원 넣었다 3억 5천만 원 넣었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땅값이 얼마인데 그러니까 1조 5천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공공으로 하려면 1조 5천억이 있어야 되는데 성남 1조 5천억이 어디 있어? 그 전에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는데 1조 5천억이 어디 있어? 그리고 공공으로 못 해요 이거는. 이건 이제 보통은 이런 거를 이런 미니 신도시급 정도의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누가 하냐면 LH는 해요. 자기 돈 갖고. 왜? LH는 이거 한다고 하는 것들이 다 국토부랑 협의돼 가지고 대규모 어떤 그 대지 조정 사업으로 발표를 한다고. 그때 그럴 때는 이제 뭐 회사채 발행 같은 것도 다 이제 행안부에서 허가해 주고 그래갖고 야 니네 빚 땡겨와. 그다음에 또 은행 대출도 보증도 해주고. 다 허가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성남도시공사 같은 걸 만약에 그거 한다 그러면 일단은 그 시의회 통과해야 되고 그다음에 행안부 통과해야 돼요. 그렇죠. 행안부 심사에서 부채 이것도 한다. 택도 없는 소리 아무도 안 들어줘. 행안부 심사에서 안 해줘 이런 거. 이거 절대 안 해준다고요. 절대 안 해줘. 그래서 어떻게 했냐? 성남은 10원짜리 한 장 안 냅니다. 돈이 없으니까 10원짜리 한 장 안 내고 대신에 뭐 인하가까 이런 거 해갖고 니네가 나중에 돈 벌고 우리한테 줘. 그렇게 계약을 얼마냐면 4,500억 갖고 4,500억 우선주를 4,000억 갖고 했는데 나중에 지가가 존나게 뛰어오르서 분양가가 고분양돼서 돈을 엄청 벌었잖아요. 이 콘소시엄 그룹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재명이 850억 더 내놔. 그거 근데 사실 솔직히 이거 사업자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일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관청에서 이러는 거 진짜 양아치 짓이야. 그래서 이 화천대유 대표가 법원에서 뭐라 했냐면 이재명 공산당이라 그랬어. 아니 4,500 달려줬는데 850 더 달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깡패네. 성남에서는 이게 이제 최종 준공 권한, 그러니까 사용승인 권한이 있잖아요. 또 안 해주면 그만인 거야. 근데 그걸 안 해줄 수는 없어요. 그 나중에 소송은 무조건 지니까. 근데 이걸 질질 끄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계속 이 PF 이자가 나거든요. 이자 때문에. 이자가 행정 소송을 하면 사업자가 이기는데 행정 소송이라는 게 어차피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손해 보는. 아니 한 달에 이자가 몇십억씩 나가요. 50, 60억씩 나간다고. 우리 동네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김포에 아울렛이 있어요. 아울렛이 했는데 김포시장 너무 깔끔한 거야. 돈도 안 뜯어내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기부채나 받아 쏘지도 않고 이래서 너무 편하게 사업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그쪽 편 들어서 하는 얘기지만 사업자의 맞아요. 어떤 법률 자문을 해주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짜증나겠네. 관청이 이런 나쁜 생각 새끼지. 양아치시라니까. 아니 뭐 돈을 더 달라 이런 경우가 어디 있었는데 당시 성남 입장은 니네가 생각보다 더 많이 벌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돈 더 내놓으라. 돈 더 내라. 그래서 총 뭐 5,500억 성남이 갖고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선거 때 이재명이 내가 성남에 이렇게 많이 갖다 줬다. 그럴 때 똥팔이들이 뭐라 그랬어. 구라라고 저거. 오히려 손해를 맞아요, 끼쳐놓고는 맞아요. 5,500억 갖고 구라쳤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 받아. 재판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 땅을 뻥튀기 했다. 자기가 돈을 더 많이 갖고 왔다. 이렇게 치적으로 뻥튀기 했다. 그래서 명예훼손 가갖고 그 1, 2심 무죄나고 대법원 무죄난 거거든.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돈을 많이 갖고 갔으니까는 이재명하고 뭐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 앞뒤 안 맞는 논리가 말을 하고 자빠진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걸 이 똥파리들은 정말 아무 도움이 안 일반인들은 됩니다. 잘 모르거든요. 이 모르니까 내 생각에는 우리 조변이 시공, 시행, PF, SPC 이거 쭉 연결해서 설명을 한번 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질문을 내가 한 번 하면 지금 하나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 딱 처음에 그래가지고 공공 갔다 민간 갔다 이제 공민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건데 이게 컨소시엄 업체가 붙는 건 아까 조변 말처럼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근데 시행하고 시공사를 왜 나누느냐. 보통 우리가 시공사라고 하면 뭐 현대건설 뭐 이런 데입니다. 건설 회사가 큰 회사, 큰 회사들. 삼성물산 이런데.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대한민국에서 넘버원 회사들인데 시공사들이 시행이랑 같이 하면 돈을 더 벌 텐데 왜 시행을 따로 두지? 이런 거 하잖아요. 조변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시행은 잘못하면은 모 회사가 망합니다.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 페이퍼 컴퍼니 같은 거 프로젝트 회사를 만드는 거에 5천만 원으로 빨리 하고 망하면 털어버리고 이러려고. 그거였구나. 난 게 조금 사실 의문이 되는 유일한 한 제일 가지가 작은 그거였어요. 자본금을 그렇지. 아니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행과 시공을 나누는 이유는 시공사가 요거 하나 가지고 프로젝트를 돌려가지고는 회사 저 운영을 못해요. 그 규모에 있는 회사를. 그러면 여러 프로젝트들을 해야 되는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사업 1,000세대 이상만 지으면 기본적으로 5천억이 넘는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5천억이 그러면 그걸 갖다가 전국에 한 50개 사업장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몇십 조예요. 그렇지. 그 몇십 조라는 걸 한
그 시공사가 삼성물산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누가 하냐면 금융을 끼고 한다고요. 그래서 금융도 들어올 때 은행도 또 혼자 안 들어와. 야 이거 망하면 우리 혼자 독박 쓰잖아. 그러니까 보통 은행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만들어서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그러니까 저기 대출금을 쏘는 그런 걸 보통 우리가 주간은행이라 그러는데 거기가 이제 여러 개 은행들을 관리하면서 같이 간다고요. 그래서 주간은행으로 자기들이 대출금을 더 쏘는 대신 나중에 여기서 중도금 대출 같은 잔잔바리들이 있으면 그것도 우리 거야. 그러니까. 막 이런 예. 것들로 가져가는 거예요. 화천대유가 저 대출을 하게 땡겼던 거야. 1조 5천억이 넘는 그걸로 사업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어차피 프로젝트별로 금융으로 그러니까 남의 돈 이른바 은행 돈 갖고 하는 사업이라 그래서 PF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 갖고는 원래 이런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어. 못하지. 심지어 시공사 아까 얘기한 이 작가가 얘기한 무슨 우리나라 일군 시공사들 삼성물산, 대우건설 이런 데들도 그런 프로젝트 하려 그러면 두세 개 하고 끝이에요. 그럼 두세 개 하고 저기 3, 4년 동안 프로젝트 두세 개 돌려서는 그 큰 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다고요. 한 50개 이상은 100개 이상은 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결국에는 은행 돈으로 자본을 모아서 돌아가면서 PF 사업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 PF 사업으로 운영을 할 때 누군가는 이걸 전체적으로 조작하고 핸들링하는 그 회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회사는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부패 이슈가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뭐냐면 인허가 과정에서 야 조금이라도 빨리 하루라도 빨리 되려 그러면 공무원이랑 친해져야 되니까 밥 먹고 술 좀 먹어라 뭐 이런 얘기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땅 작업할 때 뭐 내가 너한테만은 뭐 4천만 원 줄게 조합장님 이게 회장님 이렇게 모아주신 분들한테 내가 사이드로 좀 더 챙겨줄 테니까 이 땅 좀 많이 모집해 주세요. 근데 이런 거를 만약에 삼성물산이 하다가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국민들 여론의 걸레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행사를 마저로 세우는 거야. 얘 갖고 야 네가 이런 거 다 감당하는 대신 너 돈 많이 벌어가. 그래. 우리는 시공비 이익 좀 남겨서 가져갈게. 시공비도 굉장히 짭짤하니까. 그래서 시행사는 법적 분쟁이 많기 때문에 화천대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법조인들이 다 감사로 가 있는 거야. 땡겨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뭐 대법관이 그래서 제가 볼 때 거기 저기 기자가 법조 출입을 되게 오래 한 기자여가지고 머리투데이 거기서 그 기자가 마덜 서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혹시 이런 일이 생길까봐 전직 그때 당시에 진짜 나눔새도 떨어뜨린다는 곽상도 민정수석 그 출신 아니에요? 그때는 곽상도가 민정수석 출신이야. 14년도니까 저도 잘 나갔대지. 할 때. 그러니까 민정수석 하고 나오자마자 자기 아들 갖다 꽂은 거라고. 1호 사원이에요. 1호 사원. 1호 사원으로. 뭐 게이트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관행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의혹이 있다면 곽상도가 의혹이 있는 거네. 그렇지. 그다음에 박영수도 사실 우리 쪽 사람 아니에요. 박영수 형은 옛날에 중수부장 하던 형이잖아. 그 중수부장 했고 또 예를 들면 황교안 그때 당시에 엄청 총리 친해. 저기 법무부 장관인가 총리 그 인사청문회 할 때 자기가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 그래가지고 증언까지 서주고 맞아. 막 엄청 진술서도 친하다니까. 내주고 굉장히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에 원래 특검 도입할 때도 박영수 특검을 민건 그때 당시에 그 민주당하고 굉장히 대립각이 있었던 박지원 국민의당이 추천해가지고 된 거라고요. 원래 다른 그 조머식이 그 변호사 네. 탈락하다 거기 안 총잡이라고 된다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 형을 빼버리고 네. 영수형 시킨 거거든. 그래, 지금 인터넷에 똥파리 돌리는 거 참 답답하네 진짜. 열심히 똥파리들 대단해. 접속합니다. 나는 대단해. 네티즌들도 이런 말 하기 싫지만 모르면 입 닥치고 있어. 부동산 잘 모르잖아. 몰라 이- 사람들이. 제가 제 경험을 그냥 얘기해 줄게요. 가장 최근에 제가 알던 애가 이제 그렇게 동탄 지역에서 이제 아파트 1,300세대 정도 짓는 어떤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을 이제 따는데 딱 24억이 필요했어요. 24억이. 24억 딱 6개월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24억 6개월 뒤에 48억으로 갚는 거야. 그러니까 100% 이자인 거지. 6개월 뒤에. 와. 그 브릿지가 필요했어. 근데 그러면 24억 갖고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사업을 해서 걔가 600억을 남겼냐? 그건 아니죠, 당연히. 아니지. 그 24개 브릿지만 있으면 그다음에 본 PF가 일어나는 거예요. 본 PF가 그때 2,500개인가? 2,500개가 일어나는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위해서 24억이 필요했는데 내가 그걸 못했다고. 걔를 했어, 빌려왔어. 그래갖고 걔가 600억을 지금 벌었어요. 그럼 거기도 24억 600억 벌었대 이렇게 얘기하겠네. 아니, 그 사업이 그러니까 그거랑 작잖아. 그거는. 지금 이 똥파리 퍼뜨린 자료에 첫 번째 뭐라고 나오냐면 이번에 논란이 된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 신생회사가 사업에 참여한 뒤로 3년 만에 5,500원의 시행사는 배당을 다 신생회사인데. 시행사는
다 신생업체야. 새롭게 만든다고 5천만 원짜리 자본금으로 이 멍청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것도 자본금 5천만 원이었어요. 이거 다 기본이 5천이야. 그리고 차용금 아니 20만 원. 스타트가 5천만 원. 그래서 하는 거야. 뭐 하나는 5천이고 하나는 2억이라고 어제 들었어. 내 친구가 나도 제일 친한 친구가 흔히 하는 이제 업자인데 그 박 변호사도 알 거야. 대구에 그 덩치 큰 친구 있잖아. 아니 봐요. 예. 우리 미리미리에도 5천으로 시작해요. 처음 만들면 다 5천만 원이야. 그 아까 저번에 쭉 설명한 대로 이 프로젝트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5천만 원짜리 회사 새로 만들라고 다 전부 컨소시엄 회사를 만들었다는 거죠. 컨소시엄이 그러니까 5천만 원짜리 회사를 그러니까 되게 적은 자본금으로 그냥 기본 회사를 만드는 이유가 그것도 왜 새로 만드는 이유가 아니 원래 운영하던 회사는 무슨 거래 관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 진행했던 사업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사업의 리스크하고 이 프로젝트하고 섞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 털어내기 편하기 위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이거는 딱 여기서 남은 비용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벌어들인 돈의 비용을 딱 빼가지고 남은 금액을 딱 분파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태영이 분파이 PF 일으키고 브릿지에 마더에 따라왔는 업자들 쓰는 그 왜 태영이 네. 그냥 그 태영 법인으로 SBS 방송을 하지 왜 굳이 SBS라는 신생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굳이 말하면 방송을 비슷하네. 하느냐. 비슷하네. 그 얘기지 뭐. 근데 방송법에 굳이 말하면, 따르면은 컨소시엄을 해서 네. 지분율을 30%대로 네. 확 줄여서 그렇게 신생 법인으로 방송을 해야만 방송이 될 수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컨소시엄 공영성이 아니라 공공성을 유지하고 뭐 여러 가지 또 그 이점들 때문에 결국 그렇게 컨소시엄을 만들도록 한 건데 그 컨소시엄을 만든 게 최근 일이야. 근데 이 일을 위해서 만든 게 최근이면은 뭐 신생법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해가지고 지금 특정금융신탁 갖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특정금융신탁이 아니고 정말 만약에 금융회사들이 들어갈 때도 예를 들면 이런 거 할 때 뭐 대장동 1호, 2호, 3호, 4호, 4호, 5호, 6호 이거 펀드가 아니고 다 회사예요. 원래 다 회사, 다 독립한 회사입니다. 근데 그렇게 회사로 해가지고 직원 하나 없는 PF 회사들을 막 설립해요. 왜냐하면 망하면 여기서 끝내야 되거든. 이게 모기업으로 가면 안 돼. 이게 그렇죠. 갑자기 하나은행 예를 들면 대장동 1호 이랬는데 대장동이 망해가지고 하나은행이 무너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딱 거기서 다 별도로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특히 컨소시엄들이 별도로 그 약 안에 그 계약서 안에 들어와 있어요. 반드시 신설회사를 만들도록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른 이제 사업들을 벌려 있는 업체들이 들어오게 되면 뭐 이게 뭐 자산도 섞이고 상계가 위험도 될 수도 섞이고 있고. 막 개판이 되기 때문에 새로 하나 깨끗이 만들고 이거 나중에 다 이제 사업이 끝나면 그냥 이익 나눠가지고 뽀개버리는 거예요. 끝이에요. 해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 업은 이렇게 하는데 모르고 신생업체가 말이 안 돼. 그다음 두 번째 수의계약이야. 그다음에 이 하천대유랑 수의계약했다. 그것도 거짓말. 아까 얘기했잖아. 컨소시엄 업체가 3개나 등장해갖고 지금 홈페이지에 공모가 절차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무슨 수의계약이야. 이것도 거짓말. 명확한 오보가 지금 두 가지죠. 그러니까 수익하겠다는 오보, 그다음에 뭐 그 화천대유의 그 이재명 후보 그 아들이 근무한 적이 있다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는 곽상도 곽상도 아들도 근무했고 보니까 원유철도 근무했어. 원유철도 있었어? 원유철 아들? 아니 원유철 본인이 지가? 본인이 아이고 아니, 자책골이야 뭐야 이거? 이거 저기 나는 제 주위에 이거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정치권 사람들 놀 때 이런 데 가서 이거 엄청 많이 해. 이게 영업해 주는 거거든. 네. 그렇죠. 특히 이제 그 PF 일으킬 때 아, 은행 상대해주고 이런 거 해주고. 은행권 이게 은행권 움직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돈을 보통 끌어와야 되니까. 이거 지금 여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누가 있냐면 보통 은행에서 퇴직하고 나온 임원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 이거 PF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공고 하루 만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내정됐다. 이거는 뭐 특혜를 준 거 아니냐는데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반대로 봐야죠. 세 군데가 동시에 참여해가지고 여기가 가장 많이 성남에다 이득을 줬기 때문에 여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언론에서 문제를 삼으려면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성남이 이득을 더 많이 주려고 그랬는데 그렇지. 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그래 했냐? 가야지. 이러면은 이게 문제가 있지. 하루라는 거는 사실 어찌 보면 로비나 이런 걸 막기 위한 좋은 방법이지 사실. 그건 공고를 다 해놨는 거거든 사실. 그걸 공고가 있으니까. 한 달 했다고 가정해봐요. 뇌물 들어오고 난리 난단 말이야. 그걸 따지 보면 하루 하는 게 맞지. 간단한 거네. 이게 최저값체라고 똑같이. 그렇죠. 이거 저기 뭐야. 오케이 하면 끝인 거야. 우선주를 그렇죠. 성남시에 제일 많이 주는 회사에 그냥 바로. 그렇지. 먹어버리고. 그게 조건인가요 그게? 난 이제 이거 개인적으로 이 계약이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렇게 우선해가지고 관청이 먼저 빼먹는 이런 형태의 프로젝트 사업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지분으로 나눠 갖는 거지. 우리 동네 바보 시장은 현대백화점이 들어왔는데 받은 게 하나도 없다잖아. 김포시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이제 관청이 아니라 어느 사업이든 이른바 우선주라 그래서 우선 배당을 주는 우선주 그 주주가 있는데
거기가 의결권을 갖는 경우도 굉장히 특이해요. 근데 이거는 의결권도 가져요, 심지어. 그러니까 왜냐면 견제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 혹시 이 프로젝트를 마음대로 얘네들이 프로젝트를 성남의들을 마음대로 지배해가지고 뒤흔들어 버리면서 자기한테 최적화되기 유리한 구조로 끌고 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선 배당은 요구하되 의결권도 줘.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저 이재명한테 이재명이 오히려 나한테 칭찬해야 되는 게 맞아. 그 얘기했잖아. 그리고 다른 컨소시엄은 뭘 망하면 우리가 망하고 성남은 무조건 이득을 갖고 가고 이게 뭐야 안 해. 그럴 때다가 여기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제일 많이 준다 하니까는 땡큐 콜 한 거야. 끝난 거를 무슨 하루 만에 그러니까 기자들이 좀 제발 좀 대가리 좀 써가 유이건도 오늘 유이건이 써서 내가 말하는 말인데 제발 대가리 써서 아까 얘기한 대로 산업은행이 더 많이 준다 그랬는데 일로 갔으면 그런 걸 취재를 해서 문제를 삼으란 말이야. 문제 삼을 걸 문제 삼아야지. 그러니까 정말 자 부동산 쓰는 기자애들이 기사를 지금 안 쓰고 봐 유이건처럼 법조 출입하는 새끼가 기자를 쓰니까 모르고 일이 쓰는 거예요. 나아가서 김경률이 이제 문제 제기했잖아. 김경률이 뭐라 회계사니까 몰라. 이걸 잘 회계사가 이런 걸 모르지 어떻게? 안 해보면 모르죠. 부동산 개발 쪽은 안 해보면 자, 모르죠. 그런데 질문 전문가한테 질문. 그럼 이거는 지금 은행권 그 저기 뭐 컨소시엄이 들어왔기 때문에 중간에 브릿지 과정이 없는 거네, 그죠? 브릿지 과정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있을 이유가 예, 없는 이거는 거네. 애초부터. 뭐좀 하는 것처럼 또 이러잖아요. 아니 그리고 제가 이거는 이 사업을 왜 잘하냐면 제가 사실은 이 성남시 고문 변호사를 이재명 지사 때문에 잘렸거든. 왜요? 원래 이대엽 시장 할 때 제가 성남시 고문 변호사 했어요. 이대엽 시장 네. 그 배우 출신. 네, 옛날 네, 시장. 그래서 근데 이제 이재명 지금 지사가 그때 이제 시장으로 당선되면서 바뀐 거예요. 그 잘 알겠네. 네, 그러니까 그때 이 사업권을 민간에서 다시 또 처음에 공공 참여형으로 그러니까 지분 절반 내나 이렇게 돌린다고 했을 때 난리가 났어요. 빨리 해드리라고. 저 공산주의로 민간 뺏어가는 거잖아. 사업권을 저렇게 박탈해가는 게 어디냐. 저 말도 안 된다 그러다가 거기 애들이 한 9명인가 잡혀 들어가니까 거기서 흐지부지 된 거야. 그 주장이. 처음에는 난리 났었어요. 그거 민간 개발 무슨 강제로 그때 민간 그 당시 그래서 뺏어간다고. 시의회 의원들하고 멱살잡이하고 난리 났었어요. 왜 민간 거를 뺏어가지고 성남시가 개입하느냐 이렇게 해서 이거 난리 났다가 몸싸움하고 난리 났다. 결론은 뭐냐면 이거는 검찰이 이미 털었고 또 허위사실 유포로 법원에서 판결을 했고 이미 다 끝난 문제를 다시 이낙연 쪽에서 갖고 와가지고 조선일보가 받아가지고 오버하면서 크게 키우고 지금 여타 다른 언론들이 받아가지고 또 의혹 제기하고 오늘 채널A 보니까는 완전 이재명 잡아주기적이라고. 여기에 제대로 붙은 게 조중동만 붙었어요. 그렇죠. 희한하게 이번에는 진보 언론이라든가 중도적 언론은 거의 안 붙었어요. 네. 전형적으로 이 사람들이 알면서 이재명 죽이기 프레임을 짜는 거야 지금. 그거 플러스 이 부동산으로 돈에 처먹는 새끼들이 이재명 하면 안 된다. 그거 하려고. 이 생각이야. 부동산이 주제니까 요새. 아까 우리가 쭉 얘기한 것처럼 왜 공공기관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다 먹을 돈을 5,500을 가지고 가? 앞으로는 이런 게 일이 많이 벌 수 있단 말이야. 성남에서 이재명 했으니까 그럼 뭐 진짜 김포 우리도 빨리 등신 소리 듣잖아. 왜 현대백화점 와가지고 기부처럼 한 개도 못 받았어 이렇게 얘기 듣잖아요. 전국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 부동산 토호 세력들이 발을 못 붙여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야. 그저 이재명 지사에 대한 마타도어는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진짜 뭔 잘못이 있을 수 있겠지 우리가 모르는. 그러나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재명 때문에 자기가 볼 수 있는 이득을 놓친 사람들, 특히 토호 세력들, 부동산 이런 상담에 많습니다. 기득권 세력들. 그러니까 이들이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마타도어일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을 보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참 이번 건을 보면서 야 부동산에서 어떻게 돈이 나오는지를 빠삭하게 아는 대선 후보는 이재명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더라고요. 이게 진짜 이게 조선이든 뭐 중앙이든 그 자기 회사의 언론사에 부동산 기자한테 물어보면 바로 답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아니 또 게다가 우리 이야기야. 또 조선일보의 그 방상훈 사장 지금 자산이 얼마입니까 부동산 자산이? 김우겸 형이 뭐 얘기했더만 2조 5천억인가. 야 이 새끼들은 진짜 어떻게 이러놓고 부동산 정의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웃긴 거지. 이거는 선수인데 선수. 아니 뭐 지금 뭐 우리 경제신문들 전부 다 부동산 사업 다 하는데 뭐. 그리고 제가 또 여기서 누군가 문제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남의들이 나중에 그 아파트 용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아파트 용지가 돈이 제일 많이 되니까 그 아파트 용지를 수의 계약을 했다고 얘기하면서 막 비판을 하는데 애초에 입찰 조건에 그게 입찰 조건에서 너희들한테 이만큼 보장해 줄 테니까 나중에 우리는 그 중에서 일부 부지들은 수의 계약 하겠다라는 게 아예 예정돼 있었던 거예요. 그 약속대로 간 거야. 그리고 그렇게 안 하는 도시개발 사업은 없어요.
도시개발 사업 주체들이 제일 그 어려운 난관들을 뚫고 그것들을 다 하는 이유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PF 자금 특히 단순하게 이렇게 민간 택지 개발 사업으로 아파트를 하는 게 아니라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 인프라까지 같이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 규모가 엄청 크거든요. 도로를 깔고 깐다든지 그다음에 터널을 상업 용지도 뚫는다든지.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근린생활시설 용지도 만들어야 되고 일반 주택 용지도 만들어야 되고 다 골고루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 사업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사전에 투자해가지고 1조 5천억이 넘는 금액을 투자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적어도 우리한테는 아파트 부지 2-3개는 줘. 이걸 전제 조건으로 들어가. 이거 안 하는 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도시개발 사업에서 자기들이 아파트 용지를 미리 확보하지 않고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도시개발 사업 주체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장동이 미니 신도시니까 인프라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이참에 오늘 이재명이 그러면 공개적으로 내 수사 의뢰한다 이랬거든. 진짜 똑바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주체가 머니투데이 기자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인간은 절대로 진보적 인간이 아니었을 거고 보수적 인간이 아니었을 거고. 아니 원래 그래요. 곽상도하고 이 뭐 같이 예전에 성균관대 동문이잖아. 성대 법조. 네. 그러니까 곽상도하고 머니투데이 기자하고 상대 동문이고 예. 그 곽상도 아들이 1호 사원이었고 원주철도 근무했고 이 대장동 땅 인근에 나경원이가 땅 가지고 있고 아이고 이왕구가 땅 가지고 있고 예.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다 파보자. 됐어 이제. 잘못하다간 이거 얘네들 옆풍 뜯어 맞는다. 그래가지고 곽상도는 저희 오늘 좀 떠들었더라. 딱 하다면서 우리 아는 직원일 뿐이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볼 때 수많은 회사들이 왜 거기 취직해? 그걸 왜 가? 대장동 게이트 내지 화천대유 게이트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어디서 있냐면 금융자본 조달할 때 은행권로비 누가 담당했냐. 그렇지. 그건 문제 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정도의 프로젝트에 1조 5천억을 때려박을 정도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려면 키맨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 키맨들 중에 누가 개입해가지고 혹시 로비하는 과정에서 돈 주고 받은 게 없냐. 그러면 이거 다 특경법 위반이잖아요. 대출 실행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돈 주고 받으면 그것도 다 처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성남시에서는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기존 그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컨소시엄 구성해갖고 들어왔는데 그걸 왜 거부하냐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오히려 그 제도권 금융기관이 이 프로젝트에 어떻게 들어오게 됐느냐. 그런 걸 파보면 아마 지금 곽상도, 원유철 이런 사람들이 왜 등장하는지 이유가 알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생각하는데. 이유가 알 것 같은데. 그 역할들을 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닌가. 근데 그때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선돼가지고 기초단체장으로 뭐 얼마나 힘이 있다고 은행들을 움직여요. 그러니까 대장동은 이재명이 당선되기 전부터 개발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아까 얘기한 대로 민간 개발로 넘기면서 이것 때문에 민간 개발로 땡기려고 뇌물 주고받다가 몇 명 빵 갔고 근데 이재명 되기 전엔 저쪽 땅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그렇지. 시장을 했고 땅도 사고 이런 거 봤을 때는 오히려 덫에 걸릴 수가 있다. 국민의힘이 깝싹대다가 자책골이지라고 하지. 아 우리 똥파리들 좀 정말 내가 알거든. 걔네들이 처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제기했냐면은 모 인터넷 신문 칼럼 형식으로 뭐 내용이 너무 부실해. 근데 일단 기사가 올라오니까 뭐 너도 나도 공유하면서 드디어 이제 큰 게 터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아마 이낙연이 8월에 뭐 준비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이건 것 같아. 이거였어? 예.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낙연 캠프도 이 정도 이해할 사람 얼마든지 있을 건데. 근데 이해하려는 게 아니지. 이해하기 싫은 거지. 왜냐하면 이거 말고 방법이 없거든. 이거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아마 일단은 자기들 이겨야 된다 생각하니까. 지금 이재명이 이렇게 다 까자 이렇게 나왔을 땐 굉장히 놀랄 거예요. 그 지역 특히 이제 지방 도시나 이런데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은 이런 업자들이 수없이 찾아오거든요. 그렇지. 실제로. 아니 뭐 심지어는 그 공영개발로 바꾸려고 할 때 이재명 지사한테 별의별 사람들이 찾아왔대요. 아니 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저기 민간 그 사업권을 이런 방식으로 박탈해서 뺏어가는 경우가 어딨냐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리 사무실에도 왔어요. 제가 그 직전에 거기 고문 변호사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빨갱이 아니냐 공산주의냐 이게 땅 뺏어갔다. 말도 안 돼. 이런 경우 어딨냐. 아니 나는 정치하는 사람들 뭐 이 사회의 리더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많은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지금 뭐 법 알고 이런 사람들은 그것만 알고 다른 부분에서 다른 것만 알고 뭐 기자하는 사람들은 뭐 이 사회생활 어디 돌아가는지 모르잖아. 그냥 대학교 입학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시험 쳐서 한 다음에 뭐가 있겠어. 근데 우리 같은 새끼들은
뭐 사기에도 걸려보고 유혹도 받아보고 이런 데 가서 귀 쫑긋해서 막걸리도 얻어 처먹고 이러다 보니까 뭐 딱딱딱 별의별 거 다 알잖아. 뭐 우리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여기서 너 혼자. 나는 저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술을 안 먹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그래. 이런 상식을 가지고 말이야. 이 상식 아닙니까? 상식. 이거를 처몰라 가지고 무슨 씨. 근데 아이고. 돌이켜 보면 이제 내가 그때 이제 판교에 서판교 지금 서판교 교주 그렇지, 남판교라고 그래요. 그렇지. 대장지구를 남판교라고 그러고 그때가 완전 껌값해야 되나? 판교도 막 그냥 판교 도시만 너무 밑에고 위에 고압전선 막 그러니까 그렇지. 인기가 안 좋았어요. 내 맞아요. 기억에 맞아요. 우리 남판교도 그때 뭐 슬쩍 가본 것 같거든. 그리고 저기 그 분당하고 비교해서 판교 꼴짝이었거든. 그렇지. 근데 뭐 이 지사가 뭐 꿀리지 않고 더 당당하게 나오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아 이거는 논쟁적 사안이구나. 어떤 뭐 실체가 분명한 어떤 비리거나 부조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그걸 잘 봅니다. 넣으면 난 오히려 정말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잘만 저는 넣으면. 진짜 황당했던 게 이번에 뭐 권순일 대법관이 그 화천대에서 고문으로 갔다 그래가지고 아니 누구는 또 그러더라고요. 권순일이 뭐 문재인 꼬붕이라고 그래갖고 뭔 말도 안 되는 아니 그 사람 저거 아니에요? 그 적폐 그 원래 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장 하다가 양승태 꼬붕이야. 법원행정처장 때 일 잘했다. 뭐 일 잘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말 잘 들었다는 얘기지. 그렇지. 말 잘 들어가지고 결국에 대법관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 양승태 공소장이 공범으로 적시가 돼. 근데 현직 대법관을 기소하는 게 검찰이 부담스러웠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직 대법관이었던 그 권순일 대법관은 기소를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넘어간 거였는데 그 도대체 아니 양승태 핵심 세력인데 그걸 어떻게 거기서 이재명 외친분을 붙이냐는 거예요. 말도 안 다 되는. 갖다 붙이는 거잖아. 모든 게 다 갖다 붙인 거잖아. 그 사건 관련해서 뭐 주심이 있긴 주심이었나? 뭐였지? 주심도 아니야. 주심도 아닌데 7명 중에 한 명인데 그것도 막 그러니까 저 무죄로 찬성한 7명 중에 한 명인데 그것도 스토리를 쓰느라고 막 다 무죄 이렇게 나오고 있다가 무죄 캐스팅 유죄. 보트 했다는 거잖아. 아니 캐스팅 보트인데 캐스팅 보트는 원래 대법원장이 하지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기사가 칠대 근데 무슨 캐스팅 이런 보트야. 상황인데 우리가 언론중재법 가지고 이렇게 빌빌빌거리고 있으니 참.